열심히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았는데 내 돈이 완전 그냥 거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어. 이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나 너희들 못 믿겠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먼저 모든 그 역사를 다 읊을 필요는 없고 약간 굵직한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영국의 파운드화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일단 비교적 최근이기도 하고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1900년대 초반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이야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가 뭔가요, 태용님? 기축 통화? 네. 뭐 모르겠는데요. 어, 알려주세요. 기축통화 약간 네.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계 무역을 하는데 쓰는 기준통화. 지금은 달러죠. 음, 달러로 다 음, 무역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어요. 왜냐면 영국이 이 산업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보낸 국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됐고 금본위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금본위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본위제는 이 금하고 예를 음, 들면 이 파운드하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 이만큼을 가져오면 파운드와 이만큼을 줄게를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화폐랑 이 실물 자산 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금본위제를 실시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금본위제를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기축통화로 쓰이겠다고 하죠. 파운드화를 내가 금으로 엮어줄 테니까 이 파운드화는 안전한 자산이야, 얘들아. 이걸로 이제 무역하렴? 약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음, 기축통화라는 게. 현재 영국이 다들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굉장히 깊이 관여했죠. 근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 자금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무기도 사고, 뭐 사람도 빌려오고 해야 되니까. 전쟁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단 말이죠. 맘대로 몰래. 근데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제 하에서는 금만큼만 파운드화를 찍어낼 수 있어요. 이게 딱 1대1로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맘대로 깨고 전쟁 자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써먹은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 파운드화 너희들 자격이 없어. 영국 너희들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제 기축통화 지위에서 박탈이 됐습니다. 영국이. 음,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바로 중앙의 부조리인 거죠. 한마디로. 아니 분명히 법적으로 금하고 파운드화를 엮어놨는데 왜 자기네 뭐 전쟁 상황이든 뭐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냐.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해버렸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파운드화 열심히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았는데 얘네가 전쟁 자금 막 찍어내면서 내 돈이 완전 그냥 거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어. 이게 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음, 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의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에서 가장 또 승전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온 거죠. 또 전쟁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팔면서 이 금을 또 싹 긁어와요. 세계의 금을.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가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세니까 우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겠다라고 해요. 기축통화의 장점이 나름 있거든요. 그럼 아마 뒤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음, 뭐 근본이제 부활하고 바로 이거 자체가 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근본이제 부활시키고 기축통화 이제 달러로 하겠다가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용어들은. 음, 근데 얘네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되게 많이 참여한단 말이죠. 음,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 전쟁 자금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얘네들 전쟁 자금을 마음대로 엄청 찍어내요. 달러를 막 엄청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사고, 막 군사력도 사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 뭐 기타 나라들이 이걸 눈치챈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영국 때랑 똑같이 흘러가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금태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제에서는 금하고 이 달러가 엮여 있단 말이죠. 이 음, 교환해주겠다고 얘네가 보장해 준 거니까 음, 영국이 야 너희들 막
돈 만대로 찍어내는 것 같은데 나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 달러 아, 돌려줄 테니까 음, 금 태환에 다시 뱉어내 음, 이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영국이 요청한 거에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뭐 누가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음, 나잖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응해줬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금이 쫙 빠져나가 한 번. 그게 어, 그 다음에 영국인가 프랑스가 한 번 더 요구하는데 야, 이제 그때 거절합니다 그거를. 왜냐면 금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금이 패권의 상징인데. 잠깐 궁금한 거.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뭐 1달러에 뭐 1g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통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네, 사실 떨어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달러가. 예, 예, 달러의 가치가. 네, 네, 네. 그러면 돌려줄 때 그 원래 정해놨던 가치대로 돌려준 거예요? 아, 아마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지금 가치로 어떻게 그쵸? 계산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 네. 관계가 완전 1파운드에 26달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계가 완전 그러니까 엄청 이미 좋잖아요. 손해를 본 거죠. 어느 어, 정도. 하지만 음, 그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음, 더 인플레이션 일어나기 전에. 아, 그죠. 아무튼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중에 이제 한 나라가 또 요청했는데 그걸 이제 거절한 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이란 대통령이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야 이제부터 근본이 이제 폐지할 거야를 그냥 선언해요. 음, 그냥 선언한 거예요. 깡패처럼. 나 이제 안 바꿔줌 이렇게. 음, 그래서 닉슨 쇼크인 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중앙의 부조리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음, 중앙의 부조리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깡패처럼 갑자기 실수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이 깡패니까.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고, 그리고 근데 역사를 좀 살펴보면 미국이 이 유럽들을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음, 유럽 애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졌을 때 미국이 엄청 뭐 마셜 플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할 말이 막 있었구나. 돈도 그냥 많이 주고 그냥 음, 무상으로. 그런 거가 아마 내러티브가 있을 거고. 음, 뭐 아무튼 그래도 중앙이 부조리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달러 시대가 종말할 거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영국과 지금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미국이 좀 하나의 묘수를 둡니다. 그게 바로 페트로 달러인데 페트로 달러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페트로가 석유입니다. 석유. 달러는 달러고요. 음, 그러니까 석유를 달러로 교환하게 하는 어떤 협정인데 이제 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어요. 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당시 제1의 산유국이었단 말이죠. 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는 중동 나라들 되게 위험한 공격적인 나라들이 많아서 음, 사우디가 되게 보안적으로 위험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 미국이 사우디 너희 지켜줄 테니까 음, 너희들은 페트로 그러니까 석유를 이제 달러로만 교환하도록 음. 해를 협정을 맺은 거죠. 무려 50년짜리 협정을. 오, 끝. 그래서 석유는 제1의 자원이잖아요. 뭐, 그쵸. 그 기초 자원이라고 해야 되죠. 네. 모든 것이 다 석유로 돌아가는데 석유를 달러로 무역을 한다? 그렇다는 건 달러의 유동성이 다시 세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끝,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맞아요. 24년까지? 2024년 작년에 끝났고, 물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달러로 가장 많이 결제를 하고 있지만 석유를. 하지만 요즘 뭐 위안화나 그런 게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암호화폐도 큰 내러티브를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아, 네. 네, 뒤에 이제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금이랑 이제 좀 다른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이 석유는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양이 사실 줄어들잖아요. 금은 사실 뭐 우리가 이용은 하지만서도 드라마틱하게 이게 소비가 되는 어떤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런 근본 이제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페트로 네. 달러는 어쨌든 이 그 거래 방식에만 이렇게 협정을 맺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 이게 뭐 사실 기간제긴 하죠. 뭐 음, 1,000년 동안 되진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석유가 자꾸만 나오고는 있지만 음, 무한 영구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음,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동안 음, 미국은 다른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또 드릴 네. 말씀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참고로 미국이 이거 다시 계약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우디가 음. 거절했어요. 어, 이게 무슨 뭔가를 의미하겠죠. 아마 뒤에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좀 더 현대로 계속 넘어옵니다. 네,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부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음,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놀랐어요. 그래서 뭐 환율 조정 문제 있고, 부조리한 경제 제재, 뭐 한 나라의 경제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문제가 있고, 패권을 위한 전쟁들이 또 나올 거고, 무한 인플레이션 수출, 제가 괜히 말을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엄청난 큼지막한 문제들이에요, 진짜. 음. 네, 그래서 먼저 환율 조정 문제부터 볼게요.